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와 관련해 아직 조사가 안 된 부분이 많다며 추가 수사를 시사했습니다. 먼저 지난 8일 김 의원의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로 6번째 조사인데 야간 조사에도 응할 게 너무 있을까요? 허리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뭐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신청되면 불체포특활 포기하실 생각이시죠? 중점적인 신청되는 경찰이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혐의들을 봤을 때 아직 수사가 좀 덜 되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바로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범털 무죄, 개털 구속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를 보면은 경찰이 하나의 사건을 끝내는 통계가 2달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상 한 사건 정리에 54.4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네. 지금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이상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불러서 조사를 하다가 아이고 허리야라고 하니까 어서 가십시오. 그렇게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뭐 이제 수사관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또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두루뭉술하게만 얘기하고 그것이 어떤 목표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구체적 일정과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일부 혐의만 먼저 결론 내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는데요. 아직 13개 의혹 중에 한 가지도 검찰에 넘기지 않았는데 이 시점이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일단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경찰을 향한 비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김병기 의원이 지금 13개 정도의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건마다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개별적인 그 의혹마다 아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속도가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부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완해서 수사할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로서는 결국 수사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공명정대한 결과를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김병기 의원 수사팀의 지휘부가 돌연 교체되면서 김 의원 수사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김병기 의원 혐의가 많아요. 13개 건마다 수사한다고 아까 장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근데 수사를 이렇게까지 오래 하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이거 그럼 봐주는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그동안 있었던 압수수색했던 영장 그리고 조사했던 피의자 신문, 네. 참고인 진술 조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리 어려운 수사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들의 어떤 입학이라든가 그런 병력 비리 같다라고 하면 이미 압수수색했던 것이 결과가 나있는 것이고 특히 어떤 그 이른바 갑질 본인의 어떤 보좌관들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 이런 걸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 자백을 하고 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을 사모총장이라고 해서 구의원들에 가진 어떤 법인 카드를 했다는 것도 사실 물적 증거가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불러서 조사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불렀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 사건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치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송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8개월이 넘도록 지금 어떤 결과도 내리지 않는 이런 상황은 결국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패 범죄와 관련되는 사람을 수사하고 TV에 나오고 기소되고 하는 것 자체가 여당의 어떤 그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그 검찰 수뇌부의 걱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달팽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최 변호사님이 이제 수사 결과가 너무 늦어서 달팽이 수사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장 변호사님은 이게 진짜 여권 인사라서 좀 수사를 지연시키는 거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런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마 정치권에서는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비판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뭐 여권 이사이기 때문에 묵인하기도 어렵고요. 묵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혐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사해 나가면서 아마 종합적인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로서는 수사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명하게 또 정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1심에서는 3개 혐의 중에 2개가 무죄로 판결이 나면서 일각에서 형량이 너무 낮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었죠? 아무래도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항소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15년형을 특검은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즉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상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는 무죄가 되었었는데 아마도 항소심에서는 그 무죄가 된 부분을 뒤집기 위한 특검 측의 좀 논리 보충들 또 증거 보충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던 부분들이 결과가 바뀔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재판부에 따라 당연히 결과가 다를 것 같은데 이 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2심 재판부 결과가 어떻게 좀 달라질 걸로 보십니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그 법원의 흐름은 뭐냐면은 1심, 사실심 판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2심이든 3심이든 바뀌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통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한 가지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이 다른 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라든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회장과 서로 짜고 공모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해서 한 8억가량의 부당한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심 법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공동정범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항소심에 와서는 특검이 이거는 같이 짠 건 아니지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방조범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2심 법원이 방조범을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1심 법원에 봤을 때 서로 짠 건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그런 상황을 알고 이렇게 뭔가 도와주려고 돈을 준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과연 방조로 인정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고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벌써 10년이 훨씬 더 넘은 사건입니다. 네. 실질적인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2010년부터 해서 쭉 몇 년 동안 있던 것을 하나의 어떤 그 고의로 했던 이른바 전체적인 어떤 직업범 내지 어떤 계속 이루어진 범죄다라고 하면은 그런 공소시효 판단에 대한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데 2심 판결 저는 개인적으로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소시효 공소장 변경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판결이 날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수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죠. 이 여론조사가 김 여사의 제공하기만을 위해서 수행한 게 아니었다. 또 구체적인 역할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이번에 재판부는 이 특검의 논리와 김 여사 측 논리 중에 어떤 쪽을 조금 손들 확률이 높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라는 부분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특검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단순히 결과를 받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공표할 매체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여론조사로 인한 이익을 정치자금법상의 이익으로 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만약에 재판부가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